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연방노동통계국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8.2% 올랐다. 지난달에 비하면 살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1982년 8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숫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지금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끊이지 않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통계국에서 내놓은 미국인들의 필수품 가격 연간 상승률, 이거를 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다가 쭉 나열을 해 놓았는데 요거를 제가 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지금 갑갑한 이야기가 떠오르죠. 먼저 연료 58.1% 올랐고요. 항공운임 42.9%, 유틸리티 가스는 33% 올랐고, 계란값도 30% 올랐고, 그 휘발유 가격도 18.2%, 닭고기가 17.2%, 커피 15%, 우유 15%, 전기값도 15.5% 올랐고요. 빵값은 14.7%, 운송비용은 14.6%, 음식비용이 11.2%, 가구값도 10%나 올랐고요. 채소는 9.2%, 그냥 모든 항목이 다 8.2% 평균으로 오른 것이고요. 과일이 8.2%, 햄이 8.1% 올랐고, 여성 의류, 남성 의류 전부 다 6, 7% 다 올랐습니다. 임대료도 6.7% 올라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모든 게 다.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 하여튼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이죠. 1년 전에 비하면 이만큼 올랐다인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계속 더 상황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물론 이제 지난달에 비하면 0.4% 올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원래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오른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게 마이너스로 꺾일 거를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만 3%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게 제대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돌아서야 되거든요. 달 간격으로 보면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있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또다시 이제 0.75%씩 두 번 더 올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에 기준금리가 4.5%대로 올라가게 되고요. 4.5%대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중에 30년 고정 이자율 같은 거, 프라임 레이트 같은 거는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쓸 수 있는 가장 낮은 프라임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8%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긴장을 좀 많이 해야 될 상황이다. 두 자릿수 이자율을 봐야 되는 때가 그렇게 멀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학자들은 8.2%가 아니라 8.1%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지금 좀 높게 나온 것이고요. 지난달에 8.3%였는데 그거보다는 0.1% 떨어진 거긴 합니다만 만족스러운 수치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0.4% 더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을 꺾으려고 하는 연준의 노력은 아직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겁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CNBC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근로자 임금을 계산을 해보았는데, 근로자 임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더 올랐다고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임금이 오른 거는 4%, 5%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인플레이션은 8% 막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물가 상승률에 적용해가지고 내가 본 돈의 가치를 따져보니까 지난 달에 비해서 0.1%, 전년에 비해서 3%가 떨어졌다. 돈을 더 번 것 같은데 오히려 쓸 데는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그렇게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CNBC에서 보도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뉴스맥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평균 한 가구당 평균 더 쓰게 되는 돈이 작년에 비해서 1년에 지금 한 5,200불 정도를 더 쓰게 됐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쭉 불러드린 생필품 이런 내용들을 쭉 적용을 해보니까 1년에 5,200불 정도가 돈이 더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전체 가구의 4분의 1, 하위 소득 수준 하위 4분의 1, 미국의 소득 수준의 하위 4분의 1 가구에서는 40년 만에 정말 처음 보는 그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간 2,200달러 정도가 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위 4분의 1 부자들도 연간 10,000불 정도 돈이 더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예전보다 좀 돈을 더 쓰게 되고 가난한 사람도 예전보다 더 돈을 더 쓰게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평균 1년에 2,200불, 부자들도 1년에 한 10,000불 정도는 생활비가 더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지금 진원 성님 댓글 달아주신 내용에는 실제 인플레이션은 10%보다 훨씬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연방노동통계청에서 내놓은 연방통계일 뿐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거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라는 게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그 지역마다 물가가 반영되는 비율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사실 여기에서 통계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간 것을 피부로 느끼죠. 음식 같은 경우에 뭐 11.2%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한 50%는 오른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고통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년 말까지는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대비해야 되고 필수적인 것 이외에는 지출을 좀 줄이고 가능하면 현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대처를 좀 해야 된다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경제를 이야기하니까 한마디 더 해야 되겠는데 댓글에 보니까 니나 니콜 팔머님이 지금 뭐 자꾸 불안한 뉴스가 자꾸 나오는데 가짜 뉴스 아닌지 모르겠다 얘기해 주셨는데 경제 관련 뉴스들 불안한 뉴스들 나오는 거는 저희가 볼 땐 가짜 뉴스는 아니고요. 경제 관련 말고 다른 뉴스들 있죠. 안보와 관련된 뉴스들은 저희가 솔직히 100% 믿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양쪽의 진영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너무 달라서 사실은 어느 쪽이 더 진실인지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니나 니콜 팔모님은 지금 이제 한국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네요. 근데 한국 지금 여행하기 좋죠. 환율이 좋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1,400원 넘어갔으니까 환율이 좋기 때문에 지금 한국 여행하시기에는 나쁘지는 않은 타이밍이긴 하겠다라는 말씀. 물론 지금 이제 한국의 한반도의 안보 문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당장 짧은 시간 안에 무슨 전쟁이 벌어지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위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자면은 미국에서 지금 미국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은 절대 지금 당장 전술핵을 한반도에다 배치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한국의 국민의힘 당에서는 북한이 일단 그 남북 간의 평화협정을 이미 깨놓은 거 아니냐, 이거 휴지 쪼가리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지적은 아닙니다. 솔직히 북한이 지금 협정해 놓은 걸 깨놓고 막 자기네 마음대로 큰 소리 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속상하긴 하죠. 그런데 저쪽이 조항 중에 일부를 어겼다고 해서 내가 이 조항은 이제 휴지 쪽이다라고 이쪽에서 아예 선언을 해버리면 그러면 진짜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고요. 하지만 저쪽에서 일부 조항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체적인 대의 차원에서 이 조항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믿고 우리는 지키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 이제 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맺었던 합의 내용이 있었죠. 물론 그것이 이제 무용지물 아니냐, 뭐 휴지 조각 아니냐라고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그것이 휴지 조각이다라고 입 밖으로 내뱉어서 선언을 해버리면 휴지 조각이 되겠지만 하지만 그 안에 내용 중에서 하나 두 개는 어긋나더라도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협정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평화조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 이건 뭐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서부터 계속 맺어져 왔던 김일성 주석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의 가장 기본 틀이 뭐냐 하면은 이 한반도 비핵화거든요. 북한의 비핵화로 끝내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남한도 비핵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북한이 핵개발 끝내기 전에 핵개발을 하기 전에
남한에 있었던 핵무기들을 다 철수하는 일을 벌였던 이유가 한반도 비핵화 기본 정신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는데, 그리고 사실 김일성 주석도 유훈으로 남겼죠.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유훈으로 남겼었습니다. 하지만 핵 개발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남겼죠. 그래서 결국 지금 핵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오긴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한반도의 전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로 가기 위해서 지금 남한 내에다가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은 좀 미적지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일본에 있으니까 전술핵은 일본에 있어도 얼마든지 이용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핵 무기를 한반도에서 터뜨리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그냥 남북 간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것을 북한 싫어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전쟁했는데 만약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북한이 불리해지면 끌어들이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반도 전쟁하는데 나만 먹겠다고 북한이 쳐들어올 때 중국과 러시아를 끌고 들어오는 것을 북한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핵이 터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뭐 북한 정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거는 어디까지나 위협용,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지 말라라는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보호용 장치인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의 신경이 이 태평양 쪽 지역보다는 오히려 지금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짭짤하게 좀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막말로 이야기해서 대만 뒤봐주면서 민주당 정권이나 이 매파들이 얻어 챙길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나오지만, 한반도 관련해 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좌파 매파들이 이걸 얻어 먹을 수 있는 뭔가 연결고리가 아직은 지금 별로 눈에 띄는 게 없는 것도 현실적으로 이들이 지금 한반도 안보 문제에 깊이 관심을 안 가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방침을 세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미국의 입장은 그렇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계속, 항상이 아니라 요 근래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안보 관계를 철저하게 가지는 상황이 중요하다. 현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다 얘기가 이쪽으로 튀었는데, 하여튼 지금 미국에 계신 동포분들은 한국 여행하기에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다. 예.